6주차 첫 번째 시간 3장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1절 지수함수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책에 155페이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55페이지부터 뒤에 157페이지 있는 부분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까지 보기 1번까지 읽어보시면 될 텐데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거고요. 시간이 모자라는 학생들은 영상을 멈춰놓고 읽어본 다음에 그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지수함수의 대표적인 형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죠. y는 ax 이렇게 지수함수를 씁니다. 그런데 조건이 이렇게 항상 붙게 되어 있죠. 그 조건을 살펴보면 a가 0보다 크고 a가 1은 절대로 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a를 미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치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와 미치 1보다 큰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a가 미치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형태를 먼저 살펴보면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x축이 있고요. x축, y축 원점이 있을 때 2분의 1의 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서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0,1을 반드시 지나게 되고요.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의 값이 점점점 작아지게 되고 반대로 x의 값이 작아지면 y의 값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이런 감소하는 형태 증가 감소함수 이런 말을 쓰는데 감소함수의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 a가 1보다 큰 경우는 y는 2의 x승 같은 이런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x 여기가 y 이때는 x가 커지면 y가 또 점점점 커지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 이 왼쪽에 있는 2분의 1x의 제곱과 2분의 1의 x승과 y는 2x승 이 두 개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는 y축 대칭 관계가 되겠습니다. y축 대칭.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도 역시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0,1을 반드시 지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함수들을 가지고 지수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15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를 읽어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여기가 2분의 1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3분의 1의 x승 같은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 거냐 하면 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 이 그래프가 2x 그래프라면 여기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 2가 되고요. 3분의 1의 x는 여기에 그려질 겁니다. 3이 되는 이 값을 지나가서 이렇게 되고 아래쪽으로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여기서 y는 3x라는 그래프는 여기에서는
여기는 아래쪽, 여기는 위쪽으로 가는 이런 형태처럼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더 작아지냐 커지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서 그림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우측 그림에서도 A의 값이 2, 3, 4일 때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그래프의 형태를 한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함수에는 지수법칙이 그대로 성립을 하면서 이러한 성질이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A의 X승 여기 두 개를 더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두 번째는 A의 X승 나누기 A의 Y승은 A의 X승 마이너스 Y승. 그 다음 세 번째, A의 X승의 Y승은 A의 XY승.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A, B의 X승은 A의 X승, B의 X승. 이런 형태의 지수 법칙에 대한 성질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8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한번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 왼쪽 그림 참고하시면 돼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a의 x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 검은색 그래프가 점점점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그렇죠. 0으로 가까이 가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땐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x가 이렇게 간다는 거니까 그래프가 점점점 커지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무한대로 갑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A가 이제 1보다 큰 경우는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큰 경우에 살펴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A의 x승은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x 점점 커지니까 그래프가 점점 커지죠. 무한대로 가고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A의 x승은 왼쪽으로 가니까 점점 작아지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고 0으로 가까이 가죠. 큰일 날 뻔했네요.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정리를 한 다음에 158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E와 자연지수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보기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1을 찾아라 그랬는데 찾아라 계산을 한번 해보면 결국은 여기 있는 이 함수를 fx라 두고 그것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2의 마이너스 x승은 2분의 1의 x승이라고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앞에서 2분의 1x승 그래프 배웠는데 그 그래프를 어떻게 해요? y축으로 1만큼 이렇게 점근선역이 마이너스 1이고요. 2분의 1x니까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x가 무한대로 가니까 x가 점점점 커지게 되면 이 값이 어디로 가까이 가게 되죠? 그래프로 보시면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수평점근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평점근선. 자, 158페이지 무리수 E와 자연지수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158페이지와 159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E와 자연지수 함수. 역시 마찬가지로 혹시 시간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연지수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그 전에 E라고 하는 이 무리수, 파이와 같은 무리수인데요. 이 무리수를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우리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숫자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x가 책에 있는 것처럼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에 x분의 1승을 이렇게로 정의합니다. definition이죠. 정의 약속. 또는 다른 표현으로 고등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x가 아니고요. 1 플러스 x분의 1승의 x승 이렇게 해도 됩니다. 물론 이 위에 있는 부분을 x분의 1을 뭐 t라고 이렇게 치환해서 계산을 해주면 아래 형태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 살펴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배운 y는 a의 x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이 a의 정체가 밑이죠. 근데 이 밑을 뭐로 하면 e로 하게 되면 이 무리수 e를 밑으로 하는 함수로 그렇게 쓴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앞으로 ex라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자연 지수 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한 식이 바로 여기 나오는 자연지수 함수와 뒤에서 배울 자연 로그 함수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e라고 하는 값은 얼마쯤 되느냐 하면 2.718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좀 되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그런 숫자가 되거든요. 이 e라고 하는 것은 오일러의 약자를 따서 스위스의 수학자인 오일러의 약자를 따서 오일러가 이렇게 쓰거든요. 약자를. 그래서 이 오일러 수다 이렇게 이제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2.718쯤 이렇게 가니까 이제 y는 ex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이제 밝혀졌죠. 1보다 크죠, 밑이. 그래서 x는 이렇게 되는 증가함수가 되고요. 이렇게 생긴 함수를 가지고 y는 ex승 그래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래프의 성질을 살펴보면 x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이 값이 점점 커져서 무한대로 가고요. 반대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점점 작아져서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래서 표현하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2의 x는 0이다. 그 다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x는 무한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있는 보기 2번도 있고 3번도 있는데 보기 2번을 한번 살펴보면 리미트 x가 0에서 좌극한이죠. 2의 x분의 1승을 구해라. 자, 0에서 좌극한인데 x분의 1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x분의 1 그래프는 요 y, 0, x. x분의 1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을 때 0에서 좌극한 이쪽으로 다가가면 이 값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가게 되죠. 그러면 이 값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리미트 x가 0에서 좌극한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2의 무한대분의 1, 뭐 이렇게 쓰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아니고 이렇게 쓰면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네, 설명을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이라고 하는 걸 2의 무한대승분의 1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0에서 좌극한으로 가면. 그러면 2가 무한대로 간다. 2x승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값도 역시 뭐가 돼요? 무한대가 되죠. 이 값도 뭐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는 건데 무한대분의 1이니까 이 값이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0으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3번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2x 플러스 1분의 2의 2x입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가니까 2의 2x 플러스 1이랑 2의 2x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그 값이 같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2의 x승 플러스 1과 2의 2x는 거의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계산하면 이 값이 얼마일까요? 1입니다. 이렇게 그냥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3.1절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3.2절에 나오는 역함수와 로그 부분도 같이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수 로그 함수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하는 것이 좀 편합니다. 자, 세션 3.2입니다. 3.1의 제목이 지수함수였다면 저는 여기 제목을 로그 함수라고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함수와 로그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앞에서 함수를 배울 때 그렇죠. 역함수라고 구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따로 배우진 않았어요. 역함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구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 164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167페이지까지 그런 설명들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살펴보고 이 역함수 중요합니다. 이 로그 함수를 하기 전에 먼저 배우게 되는 역함수 부분은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역함수.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이거는 한 1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은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자, 그 161페이지는 역함수라고 하는 용어를 설명하기 전에 그 무언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x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가 이렇게 있어서 x의 한 원소가 f of x로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제 f라고 하는 함수인데, 함수는 두 가지 조건을 지켜줘야 된다고 했지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 하나의 값만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적을게요. 단 하나의 값만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이게 함수의 조건입니다.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의 값만 반드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다 지켜주면 그것이 함수가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이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이 16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정의인데요. x1과 x2의 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1대1 함수입니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1대1 함수이고,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같은 그런 조건까지 있으면 이제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데, 이런 1대1 대응 함수가 되면 우리는 역함수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대1 함수 조건에다가 플러스 뭐가 더 붙어야 되느냐 하면 치역하고 공역이 같다는 이 조건까지 이렇게 붙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그 유명한 1대1 대응 함수가 됩니다. 이 1대1 대응 함수라고 하는 것은 역함수가 되려면 반드시 되어야 되는 조건입니다. 1대1 함수이고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데, 이 치역은 뭐냐면 선택받은 함수들의 값들을 가지고 다 치역이라고 하고, 공역은 y의 후보를 공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y의 후보가 전부 다 선택이 되면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위로의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말은 필요 없고, 일단 1대1 대응 함수가 되려면 1대1 함수이고 그 다음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그 중에서도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은 x1과 x2가 다를 때 함수값도 다르다 하는 것이 1대1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대1 함수를 그러면 어떻게 잘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함수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어서 만난 점이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연직선 판정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연직선 판정법은 무엇을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알려진 방법이 연직선 판정법이고요. 이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오는 방법은 수평선 판정법입니다. 수평선 판정법. 자, 수평선 판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수평으로 그어서 만나는 값이 단 하나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수평선 판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평선 판정법을 통과했을 때 뭐가 되느냐면 1대1 함수가 되고,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같은 이 조건까지 있을 때 1대1 대응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럼 1대1 대응 함수가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항상 무엇이 존재하느냐 하면 역함수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1대1 함수이면 뒤에서 나오는데, 이 정의역을 제한해 줌으로 인해서 역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약 조건이 없이 그냥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합니다. 이 역함수를 왜 지금 소개하느냐 하면 앞에서 배운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바로 무슨 함수냐면 이제 이번 시간에 소개할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역함수라고 하는 걸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앞에서 배운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개하기 위해서 역함수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162페이지에 있는 1대1 함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닌지 보기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을 한번 보면 fx는 x제곱입니다. 1대1 함수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세제곱이네요. 자, 이 경우에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이 있고 y축이 있습니다. 함수를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이렇게 그리겠죠. x세제곱.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평선 만들고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난 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경우는 1대1 함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함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이렇게 꺼보면 만난 점이 어떻게 됩니까? 한 개씩만 있잖아요. 그래서 함수는 당연히 되고요. 자, 2번 fx를 x제곱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자, 함수인가? 끄어서 봤더니만 지나가는 점이 반드시 하나만 있고요. 자, 수평선 판단법을 체크해 보니까 자,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4입니다. 그럼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잖아요. 2의 제곱이 4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 여기에 2라고 하는 원소도 있고 마이너스 2, 여기 2라는 원소가 있으면 이것도 지금 어떻게 돼요? 4로 가죠. 여기에 x를 어떻게 x제곱 해주는 그런 함수가 있다면 마이너스 2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선택했지 해서 이렇게 거꾸로 갈 때 2로 가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2로 가야 되겠어요? 모르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값이 딱 하나로만 갔을 때 거꾸로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주더라도 새로 만들더라도 그 값이 하나만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걸로 선택해야 될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함수처럼 x가 있고 y가 있어서 여기 x가 이렇게 해서 단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갔을 때 다시 이 값에서 이렇게 가는 이런 함수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f의 역함수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원래 함수가 f였잖아요. 그래서 f 역함수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 f에서는 이 x가 정의역이고 y가 치역이라면 읽을 때 이제 f 인버스라고 했는데 이런 f 인버스에서는 이 부분이 정의역이고 여기가 치역이 되는 그렇게 뒤집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3번은 우리 학생들이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163페이지의 이 역함수는 이게 제일 많이 쓰이지 않나 싶습니다. f에 f 인버스를 취하게 되니까 x가 되더라. 그 다음에 f 인버스에 fx를 역시 취하더라도 x가 되더라.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은 한번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164페이지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x와 y 자리를 바꾸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요.
4번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2. 자, 원래 이게 이제 y라고 쓰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역함수를 구한 첫 번째 방법은 x와 y의 자리를 바꿉니다. 그럼 여기는 x고 y의 세제곱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y의 세제곱은 x 빼기 2가 되고요. 그래서 y는으로 쓰게 되면 3승근 루트 x 빼기 2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주어진 f의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 인버스 x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쓸 때는 3승근 x 빼기 2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역함수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6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y =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집니다. 왜? x와 y의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기 5번 한번 보면은요. fx는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자, 여기에서 혹시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왜 안 없어지지? 자, 여기 x 고등학교 때 잘 배우셨겠지만 정리 한번 하면 y는 루트 x, y는 마이너스 루트 x, y는 루트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위에 있는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루트에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x 그래프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그래프는 어느 겁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y = x라고 하는 역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y = x를 이렇게 구했어요. 이것의 대칭이 되게 그려야 되는데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는 0, 마이너스 1에서부터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어떻게 그릴 거냐? 대칭이 되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 y, 0, x. 역함수는 어떻게 그린다고요? y = x에 대칭이 되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165페이지에 이제 미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 미분 생각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팩트만 우리 학생들 잘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 fx와 fx 이거와 역함수의 미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아마 문제를 풀 때 많이 요긴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런 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f 인버스의 f of x는 x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그러면 f 인버스의 미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이 fx를 미분해야 되죠. 이렇게. 요거 말고 잠시만요. 이거 쓸게요. 이 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f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주어진 식을 양변을 일단 미분을 해봅니다. 미분을 하게 되면 f 프라임 f 인버스 x
f 인버스 x를 미분한 거. 왜냐면 요 안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미분해야 되죠. 우측 미분하면 1이요.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f 인버스 미분의 역함수의 미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만큼을 다 나눠주면 되죠. f 프라임의 f 인버스 x 1 이렇게. 자, 요 부분 어디 잘 표기를 해 놓으시면 되고 책에 정리 7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fx의 미분과 f 프라임, 그러니까 f의 역함수의 미분 사이 이런 관계를 표현한 식이거든요. 관계를 표현한 식인데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풀리는지는 요 식을 가지고 저는 미분을 해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fx와 f 인버스 x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그젬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식을 써야 되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지우개를 한번 크게 이렇게 쓱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보기 6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fx는 2x 플러스 코사인 x입니다. f 인버스에 미분해서 1을 대입한 값은 얼마입니까? 했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거 다시 한번 하죠. f의 f 인버스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다. 미분해보자. f 미분의 f 인버스 x의 f 인버스 미분의 x는 1이라더라. 따라서 f 인버스 미분의 x는 f 프라임의 f 인버스의 x분의 1이 되고 이것이 1이죠. 구해야 되는 거 1이죠. 미분한 거 1. 그대로 넣어볼게요. f 미분 f 인버스의 1. 자, 보겠습니다. 이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f의 인버스의 1이 모르죠. 네모.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f에 네모가 들어가서 1이 돼야 된다는 건데 f에 뭐가 들어가야 1이 될까요? 자, f에 뭐가 들어가야 1이 될까요? 여기에 네모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0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0 들어가면 0이고 코사인 0은 1이기 때문에 0이죠. 이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0입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f 미분에서 0 대입하면 되고 자, 이것은 f 미분은 어떻게 합니까? f 프라임 x는 2 마이너스 사인 x 아닙니까? 거기다가 0 대입하니까 얼마 됩니까? 2가 되면서 얼마? 2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6번에 나오는 역함수의 미분법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뒤에 있는 로그 함수를 보면서 이번 첫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영상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끊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꺼번에 연결지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거나 또 집중력 있게 이렇게 보는 데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달아서 한번 계속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168페이지에 로그 함수를 이제 설명하도록 할 텐데 이 168페이지에 있는 로그 함수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문제 풀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읽어보세요.
자,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수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것이 0보다 커야 되고 절대로 1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와 두 번째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이때는 그림이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반드시 지나는 점이 0,1이고 이렇게 그려져서 x가 커지면 y의 값도 커지고 x가 작아지면 y의 값은 0으로 가까이 수렴하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고요. a가 0과 1 사이가 되면 여기에 첫 번째 있는 a가 1보다 클 때의 이 그림과 어떻게 되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로그 함수 이것에 대응된 로그 함수는 이렇게 쓰겠죠. y는 로그 a의 x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로그 a의 x라고 정의합니다. 이때 이 a를 미치라고 하는데 1보다 크고요. 여기에서는 a가 어떻게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 다음 앞에서 로그의 성질처럼 이 x는 항상 0보다 크고 여기도 0보다 큽니다. 이 x를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진수라고 합니다. y는 x를 한번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역함수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y는 x를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역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y는 로그 a의 x a가 얼마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의 로그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서 반드시 지나가는 값은 1,0이라는 값을 반드시 지나고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로그 a의 x 값도 점점점 커지고요. x가 여기 보시면 0에서 우극한밖에 존재하지 않죠. 정확한은 없어요. 정의가 안 돼요. 이게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0에서 우극한으로 다가갈 때 그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a의 x는 무한대다. 일단 리미트 x가 0에서 오른쪽으로 다가올 때 로그 a의 x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반드시 지나가는 점 역시 1,0이고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y는 로그 a의 x인데 이때 a는 어떻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입니다. x가 점점 커지게 되면 이 그래프가 밑으로 한도 없이 작아지기 때문에 아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요. 반대로 0에서 우극한으로 가면 점점 커져서 무한대가 되는 그런 형태여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a의 x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리미트 x가 0에서 우극한 오른쪽으로 이쪽에서 나갈 때는 그래프가 점점 커지니까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 로그 함수를 동시에 이렇게 그려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문제를 풀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일단 책에 보시면 그림 13이 거기 a가 1보다 클 때 같이 그려놓은 것이고요. a가 0과 1 사이에는 같이 그려놓은 건 없네요. 없으면 제 그림을 보시고 참고해서 학생들이 하나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밑에 있는 로그 법칙하고 이렇게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의 성질 프로퍼티죠. 성질을 한번 보면 첫 번째 로그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Y는 로그 A의 XY 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Y는 로그 A의 Y분의 X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로그 A의 X의 R승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 R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R 로그 A의 X승 이렇게 되는 로그의 성질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 7번 같은 경우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보기 7번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긴 한데요. 80 마이너스 로그 2요. 자, 뺄셈이니까 진수끼리 나눗셈이 되면서 이렇게 되죠. 계산하면 16이고요. 16은 2의 4승이기 때문에 4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나오는 자연 로그가 있네요. 시간을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자연 로그랑 그 뒤에 보면 밑변환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읽어보셨는지요? 뒤에 나오는 자연 로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자연 지수 함수와 같습니다. 자연 로그 함수입니다. 자연 로그 함수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y는 로그 a의 x에서 이 밑이 무리수 2로 대체를 해서 사용하는 것, 즉 이렇게 됩니다. 로그 2의 x.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연 로그라고 해서 이렇게도 씁니다. 됐죠? 내추럴 로가리즘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보통 많이 쓰는데요. 밑이 2인 그러한 로그 함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0이고요. 그다음 로그 2의 값은 1이 되는 그러한 형태들을 이제 따르게 되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예제 9번 보시면요. 로그 x가 얼마냐 그래서 5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x는 얼마가 될까요? 2의 5승 이런 형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한 번 더 써보면 로그 2의 x가 5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x는 어떻게 2가 이렇게 받쳐주는 형태가 돼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 보기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0번을 한번 보면 2의 5-3x가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했습니다. 밑이 2이기 때문에 양변에 로그를 취하죠. 어떤 로그를 취해야 될까요? 자연 로그를 취합니다. 그래서 로그 2의 5 빼기 3x는 로그 1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밑을 2인 로그를 취해줬기 때문에 여기는 5 빼기 3 이렇게 내려올 수 있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5 빼기 3x는 로그 10 따라서 3x는 5 마이너스 로그 10이 되고요. x는 3분의 5 마이너스 로그 10이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물을 얻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기 11번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여기 보면 로그 A 플러스 2분의 1 로그 B를 한번 구해보세요. 그랬습니다. 하나로 표현해봐라 했습니다. 로그 A고요. 2분의 1은 내려왔다 왔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어서 여기에 B에 2분의 1승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덧셈에 의해서 로그 A, 여기 B의 2분의 1승은 이렇게 루트 B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주 중요한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밑이 내가 원하는 수처럼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바꿔줘야 되죠. 편한 걸로. 그래서 로그 A의 X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걸 내가 만약에 밑이 C인 것으로 하고 싶다 하면 C의 A분의 로그 C의 X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밑변환 공식입니다. 특별히 로그 밑이 2인 자연로그로 쓰게 되면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로그 A분의 로그 X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0 이렇게 돼서 1입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냐고요? y는 2의 x 그래프고요. 역함수 그리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고,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반드시 1,0는 이 역함수를 y는 로그 x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로그 x, 그 다음 EX, 극한에 대한 성질은 앞에서 했는데 로그 x는 이렇게 한번 볼까요?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로그 x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점점점 커지니까 무한대 가고요. 일단 리미트 x가 0에서 5 극한, 오른쪽으로 밖에 안 오죠. 이렇게 밖에 없잖아요. 오게 되면 이 값은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그 함수의 그래프도 학생들이 잘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 밑에 나오는 보기 13번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한번 그려보면 될 텐데, 로그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렇게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지수 로그 함수의 도함수를 살펴보기 전에 이 뒤쪽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미분법에 의해서 미분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고요. 3.4절에 있는 지수적 증가와 감소 이 부분도 이렇게 그냥 스킵해서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3장 처음에 나오는 지수함수, 고등학교 때 배운 지수함수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 3절, 2절에 로그 함수를 설명하기 이전에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 사이의 관계는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역함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고, 그 다음 역함수 구하는 방법도 했고, 그 다음 역함수 비분법까지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함수를 정의했고, 그 로그 함수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배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같은 평면에 그려놓고 y = x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칭이다. 일단 뭐 간단한 계산이라든지 밑변환 공식이라든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3.3절의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